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국토교통부 분당 MP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 영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님도 아직 다 부산에 계시고요. 아침에 영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무튼 저도 어릴 때 90년대 신시가지 이제 개발되고 하면서 지나면 다니면서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떻게 MP가 돼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분당은 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주민 간담회나 미팅을 한 25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당은 거의 뭐 빠꿈인데, 사실 이제 해운대 신도시는 잘 모르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는 신시가지였는데 지금은 또 그린시티라고 명칭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또 지금 노계획 도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은 또 Q&A 시간을 가져가지고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Q&A가 궁금하시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 재건축 어떻게 하면, 재건축하면은 용적률 몇 프로에 사업성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행정이라는 게 또 절차가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저 앞을 생각하시는데 행정은 딱 여기서부터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것들을 이제 실무진들도 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행정이란 건 항상 이 단계별로 거쳐가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께서 너무 이제 마음만 앞서시면은 또 이제 그 실무진분들도 뭐 부산시청이라든지 해운대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 안 한다고 또 뭐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 2022년 이제 대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제 현재 노계획 특별법이 조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시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고, 그래서 노계획도시라고 명칭을 해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지구나 또 연접한 그런 지역들을 합쳐서 노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2023년 12월 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4월 28일 날 그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전국에 거의 한 109개 정도의 그 노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부산은 지금 해운대구 그린시티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산에서는 지금 노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크게 5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해운대 분당이 제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해운대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지금 그 노계획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년도를 2035년으로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산시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해운대지구, 아까 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는 보면은 거의 이제 그 41개 정도 되고 또 3만 1,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내일 또 하는 뭐 화명 금곡지구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노계획도시를 왜 하느냐? 사실상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들, 특히나 신도시들은 그 노후화가 동시에 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물량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시를 통해서 그냥 대규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결국에는 90년대 초에 이제 그 한 3인 가구의 어떤 그 한 가구당 3인 기준으로 어떤 그 집들이 이제 계획됐는데, 지금은 2.3, 2.5인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다양한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게 좀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구축에 사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의 어떤 그런 이제 니즈나 이런 게 있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비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다 함께 만들었는데 지난 11월 달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이 최종 발표가 됐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착착착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가시게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사업시행자 여기에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아까도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노후계획도시라는 게 크게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도정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법률 완화 규정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부산에서도 해운대 지구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노후계획도시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어떤 그런 그 신시가지들, 신도시들이 이제는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까지 가면 어떤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어떤 그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 전략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노후계획도시라는 게 해운대 그린시티에는 이 법으로 재건축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비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본 틀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이제 도정법에 의한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고 특별법에 의한 거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정비구역입니다. 도정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구역 지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법에서는 그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정도에 지금 이제 그 해운대 지역은 기본계획이 이제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운대 그린시티들은 이제 그 법 기준에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분들께서 주민 제한형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도지구도 뽑고 또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서 혜택이 뭐냐?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은 사실상 면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정법에서의 안전진단 완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그린시티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5년 지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힘든 허들을 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면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놀랬던 게 해운대 그린시티가 용적률이 좀 높죠. 근데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데 특별법에서는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현재의 법들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그 계획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해운대 그린시티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계획 시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때 도정법에서는 한 건 한 건당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특별법에서는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법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주민분들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특별법 제11조 1항에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4개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령으로 발표를 했는데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눠드린 LH 이제 그 카탈로그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해운대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1기 시도시들도 다 지금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거단지 정비형으로 묶었을 때 이제 가게 될 때 25m 도로, 대로 3류 이상의 도로로 이렇게 를 기준으로 묶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단지하고 옆 단지가 도로가 25m보다 작으면 합쳐야 되고요. 25m 떨어지면 멀면 이제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분들께서 이제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내년 7월까지 어쨌든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수립되고 나면 주민분들이 이제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뭐 정비계획서도 쓰셔야 되고 동의서도 다시 받으셔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특별법 자체의 어떤 그런 특별정비구역 신청은 시나 구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주민 제안이에요. 주민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입안을 신청하면 시에서 이거를 이제 의견 청취하고 시위에서 구역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 27일인가 8일에 발표된 선도지구 부분이 조금 뜨거웠는데요. 어찌됐든 선도지구라는 게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과를 또 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갔을 때 과연 잘 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실증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도지구란 어떤 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분당은 정말 과열이었습니다. 분당은 전체 정비 물량이 96,000호인데 59,000호가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빌라단지까지 포함해서 12,055세대가 지정이 됐고요. 어찌됐든 정부에서 최대 국토부에서 39,000호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36,000호 선에서 지금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도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운대구에서도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따라서 뭐 최소 10% 정도의 어떤 선도지구 물량들이 이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1기 신도시는 이런 것들을 계속 국토부랑 회의해 가면서 이제 조금 만들어 갔는데 5월 22일이었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참고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국토부에서 보여준 기준을 그냥 수정 없이 할 거냐 아니면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절할 거냐라고 평가 기준을 조절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동의율이죠.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1기 신도시들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뭐냐면 동의율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실제 정비사업 동의율을 좀 생각했기 때문에 80%는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책임이 없는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95% 동의율 넘는 것들도 거의 뭐 10개 단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비효율적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1기 신도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지혜롭게 좀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이제 공정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면제 기준 완화인데요. 지금 이제 그 정비기본 방침에서 그 국토부에서 만든 정비기본 방침에서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것이고,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에게 과도한 어떤 사업성을 이제 해치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지자체장들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공기여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용적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그만큼 돈을 뱉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정법에서도 당연히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특별법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다시 또 환원하거나 또 어떤 그 주관기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또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여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행령에서 발표된 내용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1구간에서는 10에서 40%, 2구간에서는 40에서 70% 정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해운대 그린시티 전체 지금 뭐 240%, 270%또 이제 뭐 동원노열두쿠는 뭐 99%인가 그런데 그런 단지들을 다 이렇게 전체 평균을 해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40%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파트가 전체 다 재건축을 했을 때 향후에는 전체가 몇 퍼센트 정도의 용적률을 가질 거냐? 350이다, 37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기준 용적률입니다. 이 기준 용적률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해운대 그린시티가 개발될 때 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이 정도 인구수 증가나 기반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딱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금 앞으로 그린시티를 개발하는 방향에서 밀도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사와 함께 계속 이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이 184%입니다. 물론 여기는 130%대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 단지도 있고 200%가 넘는 용적률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326%로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는 설정을 해서 기준 용적률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의 어떤 용적률,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또 분당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서의 용적률이 각종 규제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센 거는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이거든요. 이제 그린시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새로 이제 그 건축계획 수립하시는 그 용적률로 그냥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만 하더라도 거의 70개 정도 되고요.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는 326%, 연립은 250, 단독주택은 25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율도 1구간, 또 2구간을 두 개로 나눴고요. 이런 이제 이주계획도 이렇게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48곳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준 용적률은 300%. 왜냐하면은 일산의 기준 용적률이 16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주민분들은 무조건 많이라고 생각을 이제 기대를 하시지만 또 이게 이제 도시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최적의 어떤 그런 이제 밀도 계획들을 다들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에서 내린 어떤 그런 기본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거의 이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그 가장 무난하죠. 무난한데 뭐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낙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니즈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조절을 하고 그랬던 건데 그 지금 평촌 같은 경우도 평촌이 기준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이 200%가 넘기 때문에 지금 330으로 잡은 거고 공공기여율은 거의 10%에서 41%입니다. 삼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평균 용적률이 높은데 여기도
기준 용적률은 330, 공공기여율은 또 10에서 41%. 중동 같은 경우는 아마 평균 용적률이 220 얼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50까지 기준 용적률을 잡아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율은 10에서 41%로 동일하게 아까 법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을 생각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실무진이 사실상 처음에 15%, 17%로 일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 계획을 만들어 갔는데, 최종적으로 지자체 성남시장님이 그냥 10%, 41%를 하라고, 주민들 쌈짓돈 뺏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거의 공공기여율은 최소화, 법적 기준에서 최소화하는 형태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도지구 이제 물량이 발표가 됐고요. 뭐 이제 그 분당은 4개 지역, 뭐 일산도 4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당 같은 경우는 대단지들이 있어가지고 한 그 단지가 4,400세대, 또 뭐 3,800세대 이렇습니다. 이런 데들이 있다 보니까 작은 단지였으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당은 이제 4개밖에 안 됐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한두 개씩 다 2개 이상씩 지정이 돼서 지금 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도지구가 주민분들이 선도지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이 일기 신도시를 좀 되돌아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운대 그린시티에서도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시게 되고 또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준비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업체들이 와서 이제 설명회를 하거든요. 신탁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정비업체나 이렇게 하는데 이쪽 특히나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바람을 넣습니다. 가장 큰 게 선도지구 떨어지면 집값 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선도지구 되면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기 신도시들이 다 가열됐는데 아마 해운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 선도지구가 되어야 업체들이 용적을 수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선도지구가 되면 뭐가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서도 선도지구 구역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산시에서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조금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꼭 보여드리는 게 이겁니다. 처음에 재건축 딱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사업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만 너무 용적률이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쾌적성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너무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그래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왼쪽은 일기 신도시는 아니고 우리나라 특정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용적률 200%짜리 아파트를 20층 규모로 되어 있는 거를 왼쪽에 이렇게 현황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30층에